저요 108페이지요. 착오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는요 이렇게 갈고 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제 했던 것을 한번 잠깐 정리하면 착오라면 이렇게 계약을 하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이렇게 있죠. 효력 요건에는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요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일반적 효력 요건을 보면은 먼저 당사자가 있죠. 그래서 당사자는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즉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죠?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공부했던 것이 이제 목적까지 공부했죠. 목적. 목적은요 먼저 확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이 된다? 그것은 이행기까지다. 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 그다음 목적은 가능해야죠. 가능과 불능은 어떻게 구별을 해요? 가능과 불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구별하냐면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다음에 가능과 불능을 나누고 불능은요 또 여러 가지로 나누죠. 특히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신뢰 이익 배상을 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적법해야죠. 그래서 적법성은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고요. 또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 사회적 타당성이 있죠. 이 사회적 타당성이 103조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무효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랬을 때는 그냥 사회 질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에 의해서 103조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면 언제나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그것이 103조와 관련이 없는 무효이다. 그러면 746조에 해당하지 않고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04조를 우리 한번 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있고, 그러한 상태를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여기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의사표시, 어제도요 의사표시를 또 봤었네요. 이 의사표시에서는 보면은 먼저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해석. 그 다음에 107조 비진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비진위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9조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110조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기 강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냐, 여기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우리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률 효과, 법률행위의 목적,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뭐하고 뭐하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이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본다. 우리 이것을 표시주의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표시를 무효로 본다. 표시를 무효로 보면 남는 것은 의사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표시주의는 뭐하고 연결된다? 규범적 해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뭐하고 연결된다? 자연적 해석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의사하고 동일한 말들이 있죠. 의사하고 동일한 거, 그걸 뭐란다? 내심적 효과 의사. 잘 봐봐. 내심적 효과 의사죠? 근데 이거 내심적을 지우면 뭐가 된다? 그냥 뭐가 돼요? 효과 의사죠? 효과 의사. 효과 의사에서 효과를 지우면 뭐가 남죠? 의사가 남죠. 그러니까요, 내심적 효과 의사, 효과 의사, 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진이 이렇게. 이것이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요, 표시하고 같은 의미가 뭐죠? 표시는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시행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표시행위,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게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보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것은 나 혼자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중요하죠? 의사가 중요하지. 의사가요.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이 없을 때는 의사주의다 이렇게 했죠. 이러면 의사주의는 뭐예요?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요?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표시는 무효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은 무슨 주의라고 했죠? 원칙, 그것은 표시주의라고 얘기했죠. 상대방이 있을 때는요, 표시가 중요하죠.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시가 유효, 항상 우리가 표시를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표시를 유효로 보면 표시주의고, 표시를 무효로 보죠. 그럼 표시를 무효로 보면 남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의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표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표시를 유효로 본다,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의사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뭐가 나온다? 예외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요,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주의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의사주의.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다? 먼저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그 다음에 뭐랬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얘기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는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대로 간다는 것은 의사가 유효라는 말이죠. 의사가 유효니까 지구상에는 의사고 표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의사가 유효니까 그러면 표시는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과 표의자의 뭐가요? 의사가 일치한다. 또는요, 합치를 한다. 또는요, 합의가 있다. 그 다음에 양해를 얻었다. 통정을 했다. 그 다음에 짜고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 의사가 일치했다, 합치했다, 합의했다, 양해를 했다, 통정했다, 짜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합치한 의사대로, 합의한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표시는 뭐로 본다? 무효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제 오전반은요, 잠깐 법조문을 안 봐가지고 법조문 우리가요 105페이지 잠깐 한번 봐요. 105페이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거기 보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돼 있나요?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제2절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여기 봐봐. 여러분 진이가 뭐야? 진이가 여기 보라고. 진이가 이거죠. 진이는 의사죠.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즉 의사는 없는데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걸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어제요? 농담한다, 거짓말한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볼 때마다요 욕하면서, 알겠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욕해. 그런데 앞에 가서 뭐라 한다? 나는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하고 말이 다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내 생각은, 말은 좋아.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전혀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말은 좋다고 얘기해. 표시를 했죠. 표시에 대해서 의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비진이 또는 진이 아닌이라고 얘기해. 진이는 아닌데 표시를 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농담했다, 거짓말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비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자 107조 법조문 보는 거 방법 봐봐. 우리가 법조문 보면 뭐라고 나왔죠? 거기 제 107조. 자, 거기 뭐라고 했죠? 동그라미 봐봐. 동그라미 되어 있죠? 동그라미 되어 있나요? 107조 동그라미 되어 있네. 1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 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봐봐요. 페이지 115로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1하고 1 동그라미예요, 점이에요? 1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네.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107조에서는 1 동그라미였죠. 아무 때나 법조문 볼 때는 들이대면 안 돼. 여기는 1 동그라미 1점이죠? 그게 뭐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봐봐. 가나다, 가가 있어. 그럼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어. 1이라고 되는 것은 항으로, 1항 이렇게.
그래서 제107조 제1항 이렇게 1 동그라미 되어 있으면 2는 2항, 3은 3항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점, 2점, 3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호로 읽어. 호. 무조건 읽으면 안 돼. 제107조 제1호, 즉 제107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됐죠? 호로 읽는다고. 가나다가 나올 수 있어. 가나다. 그것을 뭐로 읽냐? 목으로 읽어. 목.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읽는 거예요. 법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점 있고 가나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항, 1호, 가목 이렇게 나목, 다목 이렇게. 이해되죠 지금? 다시 이제 107조로 와요. 다시 107조로 오시면 1항이 뭐라고 됐지? 1항 쭉 읽어. 시작. 소리내서 읽어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지인이 아님을 아닌 것은 뭐예요? 의사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이죠. 그걸 비지인이죠. 지인이 아님을 알고 비지인이죠. 비지인이라 할지라도 줄과 효력이 있다. 그 동그라미 그가 바로 뭐죠? 그를 뭐라 한다? 노노노노. 지금 책임 눈이 오른쪽에 가 있어야 돼. 105페이지니까 눈이 오른쪽에 약간의 윗부분에 지그시 뜨고 있어야 돼요. 왼쪽 페이지 보면 안 돼요. 105페이지 지금 107조 제1항 보고 있죠? 그래서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105페이지에 107조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그가 뭐냐? 표시예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면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왜? 항상 봐봐 여기.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요 유효다 무효다 하는 것은 표시가 유효냐 표시가 무효냐 이 말이에요. 의사표시에서는 항상 뭘 가지고 따진다? 표시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효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유효다 이 말은 표시가 유효다 이 말이고, 무효다 이 말은 표시가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죠. 바로 그가 뭐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죠? 여기 봐봐. 여기 쭉 있고 효력이 있다. 딱 끊고 뭐라 하죠? 그러나 돼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쭉 다시 읽어봐. 그러나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줄고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줄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맨 끝에 무효란다. 이번에 또 무효네. 뭐가 무효다? 내가 지금 얘기했어. 표시가 무효라고. 여러분 봐봐. 지금부터 여러분요 민법 교주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요 좀 말하는 대로 제발 좀 부탁인데 따라줬으면 좋겠어. 항상 뭘 가지고 따진다? 표시를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유효다 그러면 의사표시 107, 108, 109, 110조 이 네 가지에서는 유효다 그러면 표시가 유효, 무효다 그러면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의사와 표시가 다른데 우리는 항상 표시를 가지고 따져.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 내 마음속은 1억을 받고 싶어. 그런데 사라고 얘기한 것은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어. 그럼 말이 잘못했잖아요. 표시가 지금 1,000으로 잘못 얘기했잖아요.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보는 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그럼 뭐로 가겠다는 거예요? 의사대로. 그러니까 의사주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유효다 그러면 표시가 유효, 표시주의란 말이고, 무효다, 표시를 무효로 본다는 거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07조 1항에서 여기 1항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1항이죠? 자, 그러나 또는요 단 이런 말이 나와. 그러나 단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전까지를 뭐라 한다? 본문이라고 읽고요. 법조문 읽을 때 이 호를 뭐라고 읽는다? 단서라고 읽는 거. 단서 규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 읽을 때 이렇게 읽죠. 내가 이제 얘기하죠. 여러분요, 자 107조 제1항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본문을 딱 읽어야지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딱 끊어야지. 또 한글 안다고 배웠다고 유치원에서 그러나 그 상대방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읽으면 되는데 안 돼. 그것은 단서예요. 그러나부터는 단서. 그러나 앞까지를 뭐라고 한다?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법조문 보는 거 했죠? 그럼 본문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원칙이다 이런 뜻이고요. 단서는 뭐란다? 예외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칙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예외 규정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예외 규정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여기서 나와. 비지가 나오면.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나 뭐라고 돼 있죠?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알 수 있었을 경우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 여기서 무효는 뭐가 무효가죠? 뭐가 무효죠? 여기서 무효는 표시가 항상 무효라고 지금 105번 얘기했죠. 할렐루야. 알죠? 믿음을 가지고 표시가 무효이다. 자, 그럼 봐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알았다는 말하고 알 수 있다는 말하고 그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앞으로 이 말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요. 거나가 뭐죠? 알았거나. 거나가 뭐예요?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그리고란 말이에요? 또는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and예요? or이에요? 여러분요. 거나 그러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이런 말이에요. 또는이에요. 그러니까요. and가 아니죠. 반드시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요. 선의가 있고요. 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민법에서 지금 나와요. 선의, 악이. 그럼 민법에서 선의는 좋은 사람이냐?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형법에서 선이다. 그럼 좋은 사람이죠. 형법에서 악이다. 형법에서 사람을 죽일 의도로, 그건 죽일 놈이잖아요. 악인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 우리 보면 영화 악인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법에서 말할 때 악인은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민법에서 말할 때 선이나 악이다 하는 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른다. 여기는요, 악인은요, 뭐뭐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밤 어제도 약 한번 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선이 그러면 모른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한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은 질문을 할 거 질문해야 되는데 전혀 누구나 그냥 11월 달에 다 듣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가 헷갈리니까 이것저것 다 헷갈리니까. 그럴 때 학생들이 여기서 꿍시렁꿍시렁해. 세상에 그걸 다 질문한 거 있지. 그 사람은 뭘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선의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질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 듣는 사람 기분 나빠. 항상 볼 때마다 안아주면서 참 선의스러워 이렇게 해줘. 알겠죠? 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인은요 알고 있다는 거. 욕을 하기 싫은데 미워. 근데 욕을 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같은 칭찬이 아닌 것을 하면 돼. 너는 왜 이렇게 악의스러워? 이렇게 들을 때는 기분 나쁜데 듣고 나면 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를 참 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왠지 기분은 나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욕을 하고 싶은데 욕하기는 그렇고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 저기 악이 온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뭔가 들었을 때 뭔가 나쁜 것 같은데 나쁜 건 또 아니고 애매하죠. 알겠죠? 악의는 뭐다? 막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강의 시간이죠? 민법? 오케이. 그럼 여러분 악의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나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악의, 모른다 선이라고 그래. 민법에서는. 됐죠? 그런데 여기가 선인데 모르는데 잘못이 있어. 잘못이 있는 경우 있고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이 없는 경우, 잘못이 있다 이것을 과실 있는 이렇게 과실이 있다. 여기는 과실 없는 이렇게 얘기해. 과실 없는 이것을 뭐란다? 없을 무자를 써서 무과실이다 이렇게 표현해. 무과실이다. 과실 없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과실과 무과실은 항상 선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악의하고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악의는 알았는데 알 수 있는 그 말이 무슨 필요해? 이미 알고 있는데 야 너 알았어? 응. 그래 너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알 수도 있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알 수 있다는 말하고 안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았으니까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너 몰랐다고? 야 근데 너가 모를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지? 너가 친구인데 우리 이런 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데 너는 그렇다 한다면 너가 잘못 이상한데? 이렇게 너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모르는데 선의인데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의에서는 과실과 무과실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알았으니까. 그런데 선인데 나 몰라. 모르는데 너 몰랐다고? 근데 좀 이상한데 왜 모르지? 그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아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선의인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았다 그러면 악이에요. 이걸 악이라고 그래. 악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알 수 있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악의는 아닌데 이 말이지. 이해됐죠? 악의는 아닌데 그럼 뭐야? 선의인데 너가 그러면 잘못이 있는 것 같아 이 말이잖아. 이게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어 과실이란 말이거든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을 딱 떠올렸을 때는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과실이에요. 근데 과실은 항상 뭐하고 연결된다? 선의이지만 그럼 너 뭐 알았어? 그럼 알았다 악이죠. 그러면 알았다가 아니면 뭐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선이죠.
그래, 선이 너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시험은 당신은 이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시험은 헷갈려서 복장 터져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다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또 시험에 나와. 하필이면 그것이 또 정답으로. 그럼 미치는 거죠. 근데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중요하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 좀 이거 좀 틀려가지고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시험이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올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럼 법문 한번 읽어볼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OX, X죠. 언제도 무효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무효인데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무효다. 악이 일 때만 무효다, 이 말이지, 이 말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항상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이 조문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이제 법조문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봐봐. 벌써 통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정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여기 통정이란 말은 양해를 했다, 짜고 했다, 이 말이죠. 통정했단 말은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둘이 정을 통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럼 둘이 짜고 했다.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이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의 의사가 뭘 한다? 일치했다, 이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면 뭐로 간다? 의사주의다, 이 말이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그래서 한번 봐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뭐를 무효로 한다? 표시를 무효. 그러니까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표시를 무효로 한다, 의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됐죠, 지금? 자, 그럼 여러분요, 한 장만 더 넘겨. 이제 착오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갔으면 이제 착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 거예요. 착오를 설명하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어제는 뭐 이것저것 너무 펼치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하고 의사표시 뭐 이런 말을 듣는데요, 어제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간의 공부예요. 그래서 다 설명하다 보면 헷갈리니까요. 아닌데 지금부터 여기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먼저 여러분요, 원래는 의사와 표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를 해야 돼. 일치하는데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읽어.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일치.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라 한다? 불일치라고 하죠. 이 불일치를 뭐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의사의 흠결이다. 흠결이 뭐죠? 흠결이 항상 있다, 없다는 거죠. 자, 봐봐요. 의사의 흠결이다. 표시를 했는데, 표시를 뭐냐? 의사는 1억을 받고 싶다는데 표시는 1,000만 원에 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불일치죠. 그러면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죠. 1,000만 원에 사라고 하는 그 말에 의사는 있어, 없어? 의사는 없죠. 의사는 얼마인데? 1억이니까 살아간 것도 1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실수해서 1,000만 원에 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내 생각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의사가 없다, 흠결이다, 이렇게. 그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의사 흠결이죠. 이 의사 흠결을 표의자, 말하는 사람 표의자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알면서 한다, 표의자가 알면서 일부러 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요,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가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를 했냐. 표의자만 알고 있다. 잘 봐봐.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죠. 내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 했다. 그러면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의사가 없죠. 진이가 뭐죠? 진이가 의사죠. 의사가 없는데 표시했죠.
그걸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양해를 얻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란다? 이것을요 통정에서 거짓말로 말했다, 허위 표시했다 이 말이죠.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통정이란 말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의사가 일치죠. 그럼 우리 둘이 그러잖아요. 너 이따 제가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 좀 해줘. 둘이 짜죠. 잘 알면서 물어보죠. 야, 아까 그거 너 알고 있지? 나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왜요?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의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했어요? 모른다고 얘기했죠. 모른다. 표시는 모른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뭐를 하면서 알면서도 모른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모르고 하죠. 모르고를 뭐라 한다?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하고 이것하고 지금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한다? 비진입 표시하고 착오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 다음에 봐,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비교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의 차이는 뭐냐? 표의장 한 사람, 나 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알고 있느냐, 두 사람이 짜고 있느냐 차이죠. 한 사람만 알고 있느냐, 두 사람이 짜고 있느냐. 이 두 가지는 아무튼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죠. 여기는 표의자가 뭐 한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하고 이 착오하고 구별은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시험에 이거 잘 나와. 비진입 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착오는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별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내가 지금 문제 기출문제 나온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냐? 여기는 통정이고, 아니 의사표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했으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표의자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진을 말한다 단독 혼자서 허위로 표시했다 이 말이고, 단독 허위 표시고, 여기는 둘이 했으니까 짜고 허위 표시했다,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단독 허위 표시다. 혼자가. 그러니까 나는요, 내가요 여기요 이 친구한테요 얘기할 때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죠. 나 혼자만, 상대방은 알아 몰라. 그걸 단독 허위 표시죠. 두 사람이 짜가지고 한 사람은 물먹이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보면 이 사회도 여기 있는 이 학원도 일반 조직사회하고 일반 사회가 똑같기 때문에 둘이 짜가지고 물먹이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죠? 지금은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좀 이제 있으면 물도 먹였다가 다시 또 끄집어냈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둘이 짜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죠? 그럼 둘이 그걸 통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 혼자만 물먹이죠. 널 공부 뭐해? 나는 집에서 공부 안 해. 죽자 싸서 공부해서 눈이 빨간데 공부는 하지 않는데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뭐죠? 혼자서 거짓말하면 비진이, 둘이 짜가지고 하면 뭐 통정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러니까 혼자만 거짓말했으니까 뭐다? 단독으로 거짓말했죠? 허위 표시가 거짓말이란 말이죠. 단독으로 거짓말했다, 단독 허위 표시. 둘이 짜서 물먹였다, 통정 허위 표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사실 지금 모르고 있어. 나는 문자로 보냈어. 우리 오늘 11시에 만날까? 하고 문자로 보냈는데 문자가 잘못돼서 1시로 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11시인 줄 알고 자기는요 11시에 약속상으로 따르딱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친구가 안 온 거예요. 전화하죠? 야, 너 왜 안 나왔어? 친구가 뭐라고 그래? 너 1시에 만나자며. 내가 언제 1시라고 그랬어? 11시라고 그랬지. 문자 보니까 몇 시로 갔어요? 문자가 1시로 간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죠. 그걸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물 먹이기 위해서요. 얘 11시에 나오라 해서 물 한번 먹여야지. 그러고 이따 1시라고 우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러 11시에 만나자고 그래요. 자기는 몇 시인데? 1시인데. 그리고 전화 오면 잠에서 깨어나죠. 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죠? 그걸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다. 그걸 뭐라 한다? 비진입 표시다. 이 내용이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만 알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고요. 이것을 우리는 어제 얘기했죠. 심리유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심리유보. 그래서 월세를 올리고 싶은데 월세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알겠죠? 자, 우리 방 월세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싼 집으로 한번 이사 가. 방 좀 빼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생각이다? 자기 유보란 말은 뒤에 숨겼다 이 말이죠. 뭐로? 심리적으로. 그 심리가 뭐지? 의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뒤에 숨겼다. 그걸 심리유보라고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뒤에 숨기고 앞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해. 그런 사람이 있죠. 보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차리니까 답답해가지고 와서 계속 비싼 말을 하죠. 알겠죠? 그걸 심리유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야, 너 월세 5만 원 올려줬으면 좋겠어. 이 말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월세 올릴 것 같은데 방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실제로 너 방 빼라 이게 아니고, 알았죠? 너가 월세를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은 있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말하면 뭐죠? 심리라는 것은 의사적이죠. 그 의사는 유보, 숨겨놓고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은 나가라 이 말이죠. 실제로는 마음속의 생각은 나가지 말고 너가 월세 올려달라 이 말이죠. 그걸 심리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심리유보다 단독 허위 표시다, 비진위 표시다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다. 이것은 통정은 둘이 짜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근데 여기는 뭐냐? 일치하나, 일치하지만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경우 이 말이죠. 하자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자가 있다는 말이 뭐죠? 일치하는데 왜 하자가 있지?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요,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요 있는데 원래 이 갑이요 집을 팔 때 청약을 하죠. 청약은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1억을 받고 싶어 이 말이죠. 그런데 표시는요, 표시는 얼마로 얘기해야 돼요? 표시는 1억으로 얘기하죠. 1억으로요. 그럼 어때요? 의사표시가 뭐란다?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요, 을이 갑한테 사기를 쳐. 사기. 뭐라고 사기친다? 야, 여기 아무래도 여기에 공동묘지 생긴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공동묘지 큰일 났죠. 실제로 여기가 뭐가 들어오는데 스타필드 들어오는데 공동묘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겠죠. 원래 을한테 안 속았으면 1억은 받아야 되겠다, 1억 원에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 청약을. 공동묘지 들어오면 땅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받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큰일 났다,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너 5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의사표시는 일단 뭐를 해요? 일치하죠. 일치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기가 없었으면 나는 얼마로 일치했어? 1억으로. 근데 사기를 당해서 얼마로 일치했어? 5천으로. 이익 봤어? 손해 봤어? 손해 봤죠. 그걸 하자 있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있는 항상 의사와 표시는 뭐를 하는데 일치를 하지만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너한테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팔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냐? 아주 간단해. 여러분 비진위 표시가 뭐죠? 여기만 보고 여기 설명을 해. 여러분 책 보고 설명하면 아무것도 못해. 비진위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도 돼. 그런데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 비진위는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이 불일치한다. 세 번째, 그 불일치로 누가 알고 있다?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다. 그걸 비진위라고 그래요. 알죠? 그대로 읽으면 돼. 눈 없어? 비진위 표시는 의사표시가 있고 그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것이다. 그걸 비진위라고 그래요. 자, 통정의 표시는요,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불일치하는데 표의자뿐만 아니라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면서 상대방이 뭘 얻어서 한 것이다? 양해를 얻어서 한 것이다. 이해됐나요? 그걸 통정의 표시라고 그래요. 그럼 착오는 뭐죠?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불일치하는데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다, 모르고 한 것이다, 모르고 한 것이다. 그걸 착오라고 그래요. 사기 강박보다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 의사표시는 일치하는데 뭐가 있는 것이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걸 사기라고 그래요. 됐죠? 지금 4개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럼 눈 있죠? 한번 해봐. 시작. 비진이요. 비진은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불일치하는 것을 누가? 표의자가 모르고다 알고다 알면서 하는 것이다. 통정은요,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불일치하는데 표의자가 알면서, 표의자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서 하는 것이다. 착오는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불일치하는데 그것을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하는 것이다. 사기나 강박은요,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일치하는데 뭐가 있는 것이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사기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그래서 민법은요, 그림 보고 읽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눈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어제까지요, 어제는 뭐냐? 비진위하고 통정의 표시를 했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것이 뭐냐? 착오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착오를 한번 보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정을 먼저 한번 볼까요? 법정은 한번 보죠. 정의를 먼저 한번 보시죠. 1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그 다음에 줄고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 동그라미 취소가 돼. 아까 우리 통정의 표시는 무효라고 그랬는데 108페이지 맨 위에 109조 그래서 착오 동그라미하고 취소. 착오는 취소예요. 무효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요. 그러나 또 돼 있네. 그러나에 대해서는 그 앞에까지를 뭐라고 한다? 본문. 그러나부터는 뭐라고 한다? 단서. 이렇게 109조 제1항 단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줄과 중대한 과실. 그러면 취소하지 못한다. 줄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법조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한대.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읽으면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이걸 먼저 봐야 되죠. 그럼 착오는 먼저 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고 이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된다. 이게 착오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착오의 종류를 잠깐 한번 봐야 돼. 착오의 종류 여러 가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 세 가지만 봐. 다를 필요 없으니까. 여기요 표시상에 착오가 있어. 그다음에 요 내용에 착오가 있어. 그다음에 요 동기에 착오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어. 근데 이 세 가지만 주로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착오를 보면 항상 이러요.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키워드가 표시, 내용, 동기예요. 근데 표시는 대충 알겠는데 내용 그러면 참 애매하죠. 그래서 너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손이나 입으로 하는 거. 입. 표시다 손이나 입으로. 내용은요. 눈이나요. 뇌로 보는 거. 뇌. 동기는요.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어제요. 이유, 연유 이렇게 얘기했죠? 학원을 오시게 된 이유.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 그걸 동기라고 해. 그러니까 동기는요. 배꼽에 있는 거예요. 배꼽 있고 내가 이거 공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업을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의사, 마음속에 의사를 뭐하고 결정을 하고 결정한 것을 의사결정이 의사죠. 밖으로 뱉어내죠. 나 학원 강의 듣고 싶은데요. 공시사 자격증 따고 싶은데요. 그걸 표시라고 한다고 그러죠. 동기, 의사, 표시.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동기는 의사 표시가 아니다. 아니죠? 의사하고 표시를 의사 표시라고 하고 동기는 의사 표시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 이유란 말이죠. 바탕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이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요. 야, 가서 있다. 내일 15시부터 보강한다고 좀 써놔. 이렇게 실장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15시부터 보강한다. 그럼 15시는 몇 시를 얘기하죠? 오후 3시를 얘기하죠? 3시인데 몇 시로 갖다 써놔요? 가가지고 5시부터 보강한다 이렇게 써놨다 이 말이에요. 15시를. 잘 썼어요? 잘못 썼어요? 잘 못 썼죠?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일단 15시부터 보강한다고 얘기 좀 강구 좀 해. 이렇게. 근데 실장이 와가지고 여기서 내일 5시부터 보강한대요. 이렇게. 말로 지금 잘못했지 말로? 그러니까 입이나 손으로 잘못한 것을 표시를 잘못했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광고가 붙었어. 뭐라고 붙었다? 15시에 보강한다고 붙었어. 광고가. 근데요. 15시부터 2시간 동안 보강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2시부터 하면 3시부터 5시까지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5시 돼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 엘리베이터 탄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가방 메고 오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지금 15시를 몇 시로 본 거죠? 5시로 본 것이다 이 말이죠. 광고는 똑바로 했어. 15시로. 그런데 잘못 이해한 거죠. 잘못 눈으로 본 거죠. 네, 생각을 잘못하고 눈으로 잘못 본 거죠. 그걸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내용의 착오하고 그다음에 그 표시상의 착오가 조금 어려워. 구별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걸 보란 말이죠. 우리가 보면요. 딱 보면 사과가요. 개당 10,000원인데요. 개당 10,000원이라고 써졌어요. 그런데요. 개당 10,000원이라는 생각 전혀 하고 딱 보고 1,000원인가 보다 하고요. 10개를 바구니에 담았어. 10,000원 탁 내놓았다 이 말이죠. 뭐로 지금 잘못 읽었죠? 눈으로 잘못 봤잖아요. 눈으로. 그것을 말한다?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으로 잘못 읽거나 생각을 잘못하거나, 이런 우리가 달러를 쓰는 나라는 두 나라예요. 하나는 홍콩 달러가 있어요. 미국에 달러도 써요. 둘 다 달러를 쓰는 거죠. 그런데요, 홍콩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우리 100달러에 계약합시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요, 미국 달러로 100달러 생각하고요, 홍콩 사람 홍콩 달러로 100달러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서로가요,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그것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불일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성립 자체가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홍콩 사람이 생각할 때 달러라고 그러면 이건 미국 달러로 100달러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요, 홍콩 사람이니까 당연히 홍콩 달러로 100달러로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요, 원화하고 엔화가 있잖아요. 일본 돈이 엔화고 우리나라는 원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을 잘못한 거죠. 원화나 엔화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홍콩 달러나 미국 달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콩 달러로 100달러로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일본 돈 엔화하고요, 우리나라 돈 원화가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 원에 산다, 만 원 이렇게 해야 돼. 만 엔에 산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하고요, 일본의 엔화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 엔에 산단 말은 얼마에 산다는 말이죠? 10만 원에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잘못했죠.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로 보기 전에요, 착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봐요. 착오는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을요,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이 표의자, 상대방이죠. 그래서 갑이 이제 뭐를 한다?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청약은 뭐죠? 의사 표시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1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문자로 보낼 때 1000만 원으로 사라 이렇게 문자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거예요. 이 의사 표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갑이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니까요. 알고 있으면 비신이라니까요. 갑이 모르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한 거예요. 모르고 청약했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고 그랬을 때 이런 보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착각했어 안 했어? 갑의 입장에서는 착각했어 안 했어? 착각했잖아요. 왜? 1억짜리를 얼마로 했으니까? 1000만 원 했으니까 착오죠. 그러면 갑만 착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요, 제3자 이걸 일반인이라고 해요. 이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건 당연히 1억 정도로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1000만 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갑을 뭐란다? 표의자를 뭐란다?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그래. 주관적인 요건이요. 이 주관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갑만 착각하면 안 돼요. 만약 이게요, 자기는 1억에 팔까 9천만 원에 팔까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다가요, 내가 그냥 9천 정도 내놔야지 물건이 팔릴 것 같아. 그래서 내일 9천에 사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놈이 깎을 것 같아. 그러면 1억에 판다고 얘기했다가 깎아주면 9천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면 1억에 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도 생각을 9천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모르고 그냥 9천에 얘기한 거예요. 9천에. 그래도 갑은요, 원래는 1억 원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9천에 청약을 했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착오죠. 그렇잖아요, 갑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우리 일반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 일반인을 봤을 때, 이 일반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일반인이요, 맨 처음에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일반인 봤을 때, 나라도. 그러니까 이 일반이 누구냐? 병이죠. 이 병이 갑의 입장에 섰더라면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판다고 청약을 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요, 갑의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 사람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여기요, 표의자죠. 표의자의 입장에서 주관적 요건이죠. 이 주관적 요건에 착오가 있고, 일반인이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걸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객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요,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됐을 때 이것을 착오라고 그래요. 나만 착각하면 안 돼. 일반인이 내 입장에 섰더라도 그렇게 청약을 안 했을 것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 착오예요.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요, 1억짜리를요 금매물로 내놓으면 9천만 원에 내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1억짜리를 9천에 파라고 했으니까 차고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금매물로 내놓으면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것은 차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차고는 뭐다? 무조건 내가 착각했다 해서 착각이 아니고, 내가 착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입장에 섰더라도 똑같이 착각했을 것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지 차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을 때 착오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니, 봐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동기착오. 여러분, 동기가 뭐죠? 동기는 봐봐. 의사가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표시하는 게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기가, 의사가 주관적인데 의사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마음속보다 더 깊은 데가 있는 게, 배꼽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동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기도 주관적인 요건이에요, 객관적인 요건이에요?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에서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그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관적인 요건은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나는 여기에 땅이 있어. 땅을요, 이 갑하고 라고 있는데, 이 을이 땅을 사면서 이 땅이 여기 생기는 땅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생기는데 번지수를 잘못한 거예요. 자기는 여기가 땅에 생기는 줄 알고 이 번지수에 이 을이요, 갑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봤더니 여기는 여기 생긴 것이 아니고 여기는 공동 묘지가 생기고 여기는 여기에 생기더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요, 자기는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여기 역세권이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를 할 목적이란 말이 뭐죠? 동기죠. 투자를 할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땅이다, 없는 땅이다? 없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을이요, 갑한테 알리지 않고, 왜? 갑한테 말하면 갑이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안다고 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동기죠. 이걸 주관적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 묘지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착오인가? 여러분요, 이 사람이 땅을 사러 오는데 무슨 목적으로 땅을 사러 온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 수가 없죠. 농막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산 건지 내가 그걸 무슨 재주로 아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자기는 여기 생긴 줄 알고 땅을 샀으니 여기 안 생기니 이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말씀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객관적인 요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기는 주관적이죠. 그런데 객관적인 요건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객관적인 요건이 없으니까.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봐봐. 이 표의자가 주관적이라는 것은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인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표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때 일반인은 항상 여기서 말할 때는 그냥 뭐라고 보면 되냐? 상대방이라고 알면 돼요.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일반인 상대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는 객관적이고 상대방이고 의사는 주관적이고 표의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주관적인 요건이 있는데 객관적인 요건이 없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 동기가 주관적인 요건이죠.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객관적인 요건은 뭐죠? 여기 객관적인 요건은 표시라든가 상대방이라든가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돼. 이것을 뭐다? 동기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기가 표시가 되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동기가 표시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여기가 분명히 공동 묘지가 생기는데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좀 이따 뭐 몇 년 뒤에, 여기 3년 뒤에 여기 생긴다고 해서 투자 목적으로 땅을 좀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 없고 공동 묘지일 때는 평당 10만 원이고 여기 생기면 평당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은 그 사실 알고 있어, 이 공동 묘지 들어온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요, 을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평당 10만 원에 팔았어. 그럼 평당 10만 원에 팔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생길 가격으로 판 거예요, 공동 묘지가 생길 가격으로 판 거예요? 공동 묘지가 생길 가격으로 판 거죠. 그러니까 이 갑이 자기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사게 된 이유가 매매 가격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착오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가 착오이냐? 원래는 공동묘가 생기는데요, 이 사람이요 역으로 알고 왔죠? 그러니까 갑자기요 갑이요 기가 번쩍 뛰죠. 가지고 원래는 평당 10만 원 내놨는데 여기 들어오면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일단 한번 질러봤어. 아 맞습니다, 여기 한 평당 한 100 정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 동기를 말했죠, 표시했죠. 표시하고 그것이 계약에 반영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때 그걸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돼야 된다.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알겠죠? 그 말은 매매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착오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동기가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돼.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다 이렇게요. 상대방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상대방이라는 말이 나왔죠? 상대방 뭐다? 표시고 무슨 요건이다? 객관적이죠? 이건 주관적이고 이건 객관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착오가 되는 거예요. 착오가.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암기,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거나 유발이 되거나 유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경계가, 이건 갑이고요, 이건 을인데요, 원래 경계가 여기에요. 경계가 원래. 그래서 갑이요 너하고 나하고 경계는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을이 웃옷을 활짝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뒤로 용이 승천한 몸을 보여주면서 막 강제로 억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경계다, 여기가 경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경계로 삼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청량기사 데려와서 측량을 하니까 여기가 경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여기로 경계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강압에 산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경계로 정한 것은 내가 뭐죠? 착오한 거죠. 그래서요 이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로 경계를 삼는 것은 을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이것을 내가 이쪽으로 경계를 정해야 된 이유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강압을 당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법은 항상 수학 공식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착오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을 알아야 되죠. 표의자 주관적 의사, 상대방 객관적 표시, 같은 의미란 말이죠. 표시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나는 표의자, 나는 주관적이고, 나는 뭐를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표의자 주관적 의사, 상대방 객관적 표시, 이게 같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가요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니까 착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표시가 됐다 그러면 뭐죠? 객관적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그런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법조문을 봤었잖아요. 법조문을 보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요,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이게요 의사하고 표시가 있잖아요. 표시가 있는데 의사는 1억인데요 표시는 1,0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의사는 1억이고 표시는 1,0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이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고 그랬죠. 모르고 있는 거. 갑이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갑이 왜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을한테 파라고 얘기했냐 이 말이죠. 이것이 아무리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착오가 뭐가 된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 돼.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돼야 돼.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냐 이 말이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유효가 돼버려. 그 계약은 그냥 유효가 돼버려. 그냥 1,000만 원의 계약이 유효가 돼버려. 그런데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이다.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를 못해. 아까 뭐라 했죠? 뭐가 없어야 돼? 우리 아까 법조문 읽었는데 죄송해요. 한 번 읽고 질문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요, 착오인데 그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있다 그러면 원칙은 취소를 못해요. 그럼 취소를 못한단 말은 유효다 이 말이고요.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 그때는 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중요로 착오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암기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우리가 법조문으로 먼저 한번 봐봐. 아까 줄 그어진 거 우리가 법조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자, 이거 아주 간단하죠? 자,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요? 착오가 있네요. 착오가 있냐 없냐? 아주 간단해요. 여기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토지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토지의 현황이 뭐냐? 이것을 성질의 착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만 보는 거예요. 1200평을 농지인 줄 알고 산 거예요.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그 중에서요 600평이 하천인가 하천. 600평이 하천인 거예요. 자기는 1200평이 농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600이 하천인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성질은 농지라는 거, 하천이라는 거, 하천이로 알고 잘못 샀다 이 말이죠. 자기는 뭘 샀는데 농지인 줄 알고 샀더니 보니까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뭐더라? 하천이더라. 이걸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착오가 아닌 건 뭐죠? 시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시가하고 면적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여러분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지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내용을 잘못한 거예요. 양도세가 없다고 듣고 계약을 했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온 거예요. 왜? 법에서 양도세를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TV에 나오니까 양도세가 없는 줄 알고 산 거예요. 근데 아직 법이 바뀌기 전인 거예요. 그럼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나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계약을 착오를 했다 해서 취소하려고 그래. 그런데 취소를 하기 전에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양도세가 없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모르고 계약했죠. 그때는 양도세가 있었죠. 지금 내가 취소하려고 했더니 어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양도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양도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양도세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양도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나는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착각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손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격, 시가나 면적 같은 경우, 면적이나 가격이 너무나 근소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인데 잘 모르고 평당 103만 원에 산 거예요. 100이나 103이나 거기가 거기잖아요. 이런 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요, 땅을요 4평을 산 거예요. 4평. 4평의 땅을 샀는데 측량을 하니까 0.211평이 부족한 거예요. 0.211평이 부족해. 너무나 땅의 면적이 근소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럼 면적이나 가격의 차이가 너무나 적죠. 이런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다. 성질의 착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건축학과 교수예요. 배병길이라고. 그냥 이게 판례 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배병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건축학 교수가요. 이 사람은 뭔가요?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우리가 법대 교수들도 보면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못하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변호사를 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대 교수들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왜? 근데 그 교수가 된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 처음부터 자기는 사법고시에 꿈이 없고 아예 교수가 꿈이 있는 사람, 처음부터 그냥 공부만 한 거죠. 그래서 한 건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는 뭔가 타이틀이 있고, 이 사람 타이틀 없잖아요. 서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아무튼 이 사람은 건축학과 교수예요. 근데 건축사 자격증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교수가 되려고 하는 거지 건축 설계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건축학 교수를 하면서 건축사 사무소를, 건축사 건축연구소로 가는 사무소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재건축조합에서 이 사람한테 설계 영역이 들어온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 설계 영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 이 사람을 건축학과 교수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건축사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설계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 괜찮은 사람에게서 설계 영역을 맡겠단 말이죠. 당연히 건축학과 교수가 설계를 의뢰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으니까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에서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아파트를 설계해 오라 했더니, 아, 우리 집 똥개 개집을 설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설계가 엉망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이 설계 영역 계약을 착오를 취소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 너는 설계사 자격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설계를 맡겠다 안 맡겠다? 안 맡겠다. 오늘 설계사 자격증이 없으니 우리는 착오를 이유로 이 설계 영역 계약을 취소한다. 그랬더니 배병길이가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거 다 맡고 하나가 틀리지 않냐? 설계사 자격증만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나한테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건 안 물어봤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할게요? 너는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냐? 아,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판사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병원을 오픈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뭐가 있을 것이라고, 의사 자격증이 있을 것이라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고, 약국 가면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얀 옷만 입고 있으면 누구라고, 하얀 까이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약사라고 생각을 하죠. 알죠? 약사 친구가 옷이 괜찮냐고 한번 입어봤는데, 아, 그러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약사라고 우리 착각하죠. 굳이 그 사람한테 자격증 내놓으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한테 자, 운전면허증 내놓으시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설계를 맡는다는 것은 설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것을 일단 전제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재건축조합에서 알았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래서 설계사 자격 유무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본의 착오, 어디 갔어? 중요본의 착오이고, 착오가 아니면 취소 못하니까 유효죠.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그때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무거울 중자죠. 여기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경과실이 있어도, 경과실, 가벼울 경자죠. 가벼운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란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갑과 을이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4월 1일 날 을이요, 갑하고 계약을 착오했다고 해서 여기서 취소를 해.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냐 이 말이지. 이때 취소한 것이 과거로 돌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때 과거로 돌아가지고 이때부터 무효다 이 말이죠. 취소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취소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죠. 이것을 우리는 소급이라고 쓰는 거예요.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우리 소급 적용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부터 무효다, 오늘부터 무효다. 그것을 장래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무효. 오늘부터 미래로 장래 무효. 그런데 취소는 장래 무효가 아니고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을 할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소급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어 하나 지금 또 배웠죠. 소급 무효. 그 다음에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고 가불 경자 경과실은 뭐냐 이 말이죠. 판례가 중대한 과실은 어떤 걸 중대한 과실이냐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요,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지금요. 연탄 난로 떼죠. 난로 떼잖아요. 난로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그런데 난로 옆에다가요 신라통을 여기다 놔둔 거예요. 신라 이름 알죠?
신나가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솔린 같은 것이 만약에 80도가 됐을 때 불이 붙으면 신나는 한 40도가 되면 불 붙어버려. 발화점이 아주 낮단 말이죠. 조금만 열이 있어도 그냥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다가요, 난로 옆에다가요, 기름통, 신나통 갖다 집어넣었다, 옆에 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열받아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이 있어 없어? 있죠. 무슨 잘못? 아주 심각한 잘못이 있죠. 심각한 잘못을 뭐라고 표현한다?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예전에 부천에서 원룸이 한번 불탄 적이 있거든요. 원룸이. 근데 원룸에 보면 필로트 구조로 해가지고 여기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밖에다 내놓죠,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딸딸딸 나가서 담배를 피워. 담배를 피우는데 CCTV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 CCTV 보면 이걸 탁 버린 게 나와. 이렇게 뭔가 버리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이렇게 버리죠. 담배를 이렇게 딱 버리는 게 나오고 이렇게 제스처가 나오고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3분인가 있다가 화재가 발생해요. 여기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았죠. 잡아서 너 그때 담배 피웠냐? 담배 피웠다. 담배 꽁초 버렸냐? 버렸다. 그럼 담배 꽁초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끈 상태에서 버려야죠. 우리 보통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담배에 불이 붙어있는 상태로 그냥 버리잖아요. 당연히 쓰레기 봉투에는 화장지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는 또 바뀌니까 바람이 얼마나 잘 불겠어요. 바람 불면 그냥 불타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화재가 나가지고 원룸이 전체가 다 전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팔려 말했냐? 누구나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배 꽁초를 버리면 불이 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왜 너만 몰랐니? 이 말이죠. 너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뭐예요? 통상적으로, 통상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해요? 현저히 결여했다. 현저하게 결여했단 말은 정말 문제가 있네 이 말이죠. 너 진짜 몰랐다고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야 이거 저기다 버리면 불 났나? 그러면 다 불난다고 그래.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데 왜 너만 모르니 이 말이죠. 너는 왜 그것도 모르고 버렸니? 그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알아. 그럼 봐봐요. 내가 착오를 했어. 내가 착각을 했어. 내가 착각을 했어. 그러면 내가 착각을 했는데 내가 또 중대한 과실도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착각하면 나는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것을 의뢰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취소를 못 하죠. 취소 못하면 이 계약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보통 갑이 이익이겠어요? 손이겠어요? 손이겠죠. 갑이 착오했으니까. 근데 을이 그걸 알아. 근데 얘가 착오를 했는데 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취소도 못해. 그럼 얼마나 좋아 상대방은. 그래서 이때 한 판 또 로또 복권이나 탐친다고 방법이 없죠. 진비 없죠. 돈 한번 벌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잘못한 것을 이용해. 상대방 을이요 갑의 잘못을 이용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해 먹은 경우, 그러면 상대방이 불로소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지금부터 보는 것은 우리가 구조를 보고 그것을 암기하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구조를 보고 암기. 지금 우리가 착오를 얘기한 것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뭐가 시간이 걸리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제 했던 거 복습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지. 알겠죠? 그냥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착오란 것이 뭐냐?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알고 있으면 비진이 또는 통정이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착오의 종류는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있다. 내용의 착오, 내용은 뇌로 생각을 잘못했다. 일본의 엔화하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똑같다고 판단했다. 눈으로 잘못 읽었다. 표시는요, 손으로 잘못 썼다. 사인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을 잘못했다. 그걸 표시상의 착오이다. 동기는요, 이유, 동기의 착오.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이니까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라고 그랬죠.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거나 유발되거나 다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표시나 상대방을 뭐라 한다? 객관적인 요건이죠.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착오는 뭐다?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 알겠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지 이건 암기하면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아닌 것 세 가지, 시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이라든가, 농지인 줄 알았더니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토지의 현황이라든가 또는요 건축 설계사 자격증 유무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이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라고 하냐? 보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이다, 이 말이죠. 쓰레기 봉투에다가 뭐죠? 그 담뱃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가지고 발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 먹은 경우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지금은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입증 책임은 누가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하고 이건 누가 증명하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 일단 이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분의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착오가 있다?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알겠죠?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건 당연히 취소를 못하죠. 중요분의 착오하고 착오이다?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가벼운 과실, 가벼울 경자 경과실이 있다?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그걸 뭐라고 한다? 소급해서 무효이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취소 못하죠, 원칙은.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이용해 먹었다, 악용을 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거기요, 어디로 오시냐면 여러분요 108페이지요 의 봐봐. 의. 자, 1번 착오는 이렇게 되죠.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그 다음에 줄고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거기까지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동그라미, 알죠?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 봐봐요. 2번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와있죠? 1번에 두 번째였죠. 중요 부분인지 여부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각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줄고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 표준. 주관적이 뭐죠?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죠. 표의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은 누구의 입장에서? 일반인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관적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은요, 상대방,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2번 봐봐. 즉 주관적인 요건 박스에 표의자 줄거, 주관적인 요건으로 표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좀 객관적인 요건 박스에 그 객관적인 요건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반이죠. 일반인으로 말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둘 다가 인정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뭐다? 착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4번 봐봐. 4번 동그라미 4번 맨 끝에요. 경제적 불이익 줄거봐요. 아니 안 돼, 죄송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줄거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줄거요. 아니라면 맨 끝에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경제적 불이익이 뭐죠? 손해죠. 손해, 이것을 얘기하죠. 자, 3번에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 보면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미쳐, 그 다음에 줄고 보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 현저하게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돼 있죠. 효과는 뭐다? 요건 중요하다, 뭐 할 수 있다. 가운데 첫 번째 가운데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취소했어요. 소급 무효, 이렇게 소급 무효라고 써. 취소할 수 있다, 거기다가 소급 무효. 취소할 수 있다고 보면 효과에 보면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취소 동그라미하고 소급 무효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제5절 사기 강박에 대한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